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밤 8시 40분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는 좀 걱정 놓으시고요. 편안히 이 랠리를 이제는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좀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장은요.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저점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이제 여러분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깨질 않고 요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이제 돌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은 바로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 모양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시장은 이미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4파 눌림목 구간 받고 나서 마지막 5파 상승이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5파 상승 기간에는 이 지난번 고점 1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략 미국 시장은요. 목표가는 대략 나스닥의 목표치는 대략 12,400 정도에서 12,500 정도 또는 12,300 정도 그 구간 정도가 좀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지난 고점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점이 원래는 요 정도에서 정확하게는 11,30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저점이 하락이 멈췄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제끼고 올려버렸습니다. 그죠? 미국 대선 때문에. 어쨌든 예, 파동은 이제 상승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시작이 됐다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 네, 나스닥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400, 500 정도까지 우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요.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고점과 이 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이 되죠. 자, 당분 그동안 박스권 행보를 많이 했었죠. 자, 한번 내렸죠. 저점 한번 나왔죠. 상승 주고 다시 한번 저점 한번 나왔죠. 다시 상승 주고 다시 한번 저점이 나왔습니다. 1, 2, 3, 4, 5. 자, 이 마지막 5파 하락 구간, 저점이 3번 나오는 이 5파 하락 구간에서는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로 가든 아래로 급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장은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왔고요. 이번 상승은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결국에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오늘 미국 시장이 좋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갭 상승에서 출발하겠죠. 일시적으로는 지난번 고점 2450에서 60포인트 정도 터치하면 잠깐 눌려지면서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상승 파동은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상승의 목표치는요. 이 박스권의 고점이 2458이었습니다. 지난번 최고점이요. 그 다음에 박스권의 저점이 대략 2270 정도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코스피는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 2600포인트 2400, 2500, 26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요 구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대 268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여기 고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는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들 일단 매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스닥 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박스권의 폭만큼 제가 상승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종목 한번 보기 전에 코덱스 인버스도 역시 우리가 잣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덱스 인버스는 가파르게 굉장히 강한 각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가 만약에 이번에는 저는 지난 저점을 깨고 5,000원도 저는 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거기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만약에 코덱스 인버스가 5,000원을 깨고 4,900원이나 4,800원 정도, 뭐 심하면 4,7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4,900원이나 4,800원 정도 만약에 코덱스 인버스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지수의 고점이 거의 왔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이 코덱스 인버스가 4,900원이나 4,800원이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근처라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또 나스닥 지수가 12,400이나 500 정도 간다면 확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하나 또 우리가 고점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은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라는 종목인데,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제가 매수하시라는 뜻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는 이 카카오가 45만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시장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고점을 42만원을 찍고 하락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작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 나왔고요. 이 카카오는 만약에 카카오가 45만원 근처까지, 물론 중간중간 뭐 밀리고 올리고 지그재그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카카오가 45만원 정도 근처까지 간다면 종목은요, 카카오가 한 45만원 정도. 또 제가 여러분께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신풍제약이요. 이 신풍제약도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을 외에 5시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바로 저는 잠깐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는 매수하지 않았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10몇만 주를 좀 강하게 매도를 때렸습니다. 이 종목을요. 때렸다가 장막판에 외국인이 다시 좀 끌어올렸는데, 이 외국인이 판 물량이요. 어제 시가가 얼마입니까? 13만 8,500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13만 4천원, 5천원 정도, 12만 8천원까지 뺐다가 다시 거기서 사 올렸거든요. 그러면 대략 13만 8,500원에서 한 13만 3천원 정도까지가 아마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 행보를 묶어 놓으면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조금씩 이제 팔았던 물량을 자기들이 다시 그 구간에서 회복을 해야, 자기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미처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주가를 올리기는, 그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는 없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직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 판 물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박스권에서 아마 내일도 외국인들은 주가를 올리지 않고 이 물량을 좀 채우지 않을까. 앞으로는 물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물량을 채우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보다는 신풍제약은 외국인 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중반이 될지 초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정도에는 신풍제약이 물량이 채워지면 좀 이제는 더 다음 차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나 또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의 폭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전기차주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내일 정도는 한번 고점이, 내일 뭐 아침 시가가 될지 아니면 장중에 좀 고점을 찍고 만들지 모르겠지만, 내일 정도는 한번 전기차주들은, 친환경 관련주들은 한번 고점이 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고점 이후에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 잠시 좀 며칠 쉬었다가 다시 저는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그래서 그 전기차 관련주가 내일 만약에 뭐 에코프로비행 비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 15만원 정도나 또는 15만 5천원 정도 또는 15만원 정도에서
한번 쉬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를 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런 순환매를 잘못하게 되면 일이 꼬이게 되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보유한 종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금 눌러지면 다시 또 그 비중을 채워넣는 그 한 종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순환매를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연구하셔서 순환매를 타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귀찮으시면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이 물량이 채워지면 다시 이 종목도 출발하지 않을까. 저는 신풍제약을 개인적으로는요, 대략 한 18만원 한 근처까지 일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18만원까지 갈지, 18만원까지요. 18만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최대 한 18만원 근처까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는 아까 제가 45만원 정도를 잡았고요. 신풍제약은 대략 한 18만원 근처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요. 그리고 시젠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드디어 시젠도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이 30만원을 결국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젠도 대략 한 33만원 정도에서 최대 한 35만원 정도, 그 정도 오면 좀 매도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두산중업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목표가 18,000원 근처를 제가 목표가로 이미 여러 번 이 종목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업은 12월 초에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12월 초 말고 11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에는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한가가 18,000에 상한가 한 번만 더 치면 딱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오겠네요. 자, 두산중업 여전히 18만원 근처 오면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 가격까지 안 왔는데 11월 말이 왔다 싶으시면 적당한 지점에 잘라주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여전히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중업도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신풍제약을 매도를 하고 아침에 몇 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M2I라는 종목을 아침에 들어갔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전기차주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 종목입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졌었거든요. 오늘 바로 상승이 뽑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전기차 다른 에코프로비엠처럼,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요 구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아까 15만원 정도 근처에 오면 한번 잘라 주셔도 될 듯 합니다.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파동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한번 쭉 더 가면 대략 직전 고점 라인이 얼마죠? 이 시가가 154,200원, 종가가 148,600원이니까 요 구간요. 148,600원에서 152,000원 요 구간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번 잘라 주셔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랠리를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더 길게 매매하시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 좋았는데요. 제가 지금 손이 아픈 게 바로 IA라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께 댓글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저는 매수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판물량, 아까 신풍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판물량을 외국인들이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뭐 제 영상을 듣고 우리 이 영상 들으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매집을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판 물량만큼은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시세가 좀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 하나요. 장중에 프로그램을 잘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내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해 나갈 듯한데 자기들이 계속 위로 치고 올리면서 비싸게 살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물량을 계속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출발하지 않을까. 신풍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전기차 한번 적당한 지수에 매도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신풍제에 저는 가서 내일 당장 오르지는 않더라도 들어가 앉아 있을 예정입니다. 때가 되면 때 올려주겠죠. 출발하겠죠, 차가. 어쨌든 이 IA도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채워지고 나면 다시 올리지 않을까, 순서가 되면. 특히 맥점은 오늘 고점이 있는 이 538원입니다. 이 자리를 IA가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좀 시세의 탄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한번 홀딩해 계셔도 되고요. 만에 하나 시장이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 초에 잠깐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 직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눌려질 수 있다 그랬죠. 그때까지 IA가 만약에 못 올라가고 있다가 한번 눌러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IA는 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는 다시 후진해서 다시 여기서 후진해서 500원까지 다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38원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의 탄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물량이 좀 더 팔았던 물량을 채우는지를 보시고요. 자, 538원만 돌파하면 시세가 조금 달리기 붙을 듯 합니다. 자, 제가 종목들 좀 말씀드린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종목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좀 발굴하셔서 순환매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학주는 이 하학주를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한번 보게요. 여전히 어제 좀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세가 좋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밀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잠깐 보시면 이미 이제 이 항공모함이 뜨듯이 붕 좀 떠 있습니다. 그죠? 행보하다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들도 주가가 고점이 놓을 때까지는 이렇게 눌러지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 박스권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역시 이 박스권 행보를 돌파하게 되면 또 이렇게 23만원, 네, 25만원, 27만원, 28만원까지 또 밀고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입니다. 자, 종목들을 보셔가지고 충분히 좀 숨고르기가 끝났다, 눌림목이 완성이 돼 간다 싶으시면 또 달라붙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자주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조금 있으신 분들 일부 비중만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자신 없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냥 머리 쓰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는 시장은 이번 상승 랠리는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중간중간 또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흔들리지만 그는 눌림목 과정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는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점의 기준점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번에 꼭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상승의 목표치가 저는 이번 상승의 완전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